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저는 비가 오는 날을 되게 좋아합니다. 비가 올 때 아침에, 특히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믹스 커피죠. 커피는 맥심입니다, 여러분. 커피를 마시면서 비가 오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거. 그게 제가 누리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행복 중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누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행복 중에 하나예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어디에 8일의 세 번째죠. 8일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보시죠. 자, 임방이란 사람이 나와요. 임방이 문내 지본하자 자왈 대제라 문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임방이 나와서 처음 나온 사람이죠. 임방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몰라요.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임방이 물어보는데, 이제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질문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임방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추측해 보시죠. 자, 예지본 했어요. 예지본. 뭘 물어봤어요? 얘의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얘의 본질을 물어봤습니다.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얘가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지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뭐래요? 공자가 말하는데 대제라 문이여. 와, 훌륭하다 그 질문. 감탄한 겁니다. 왜? 대제라 문이 엄청 감동했어요. 왜?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없는데 얘의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니 너는 진짜 훌륭한 놈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지금 감동한 상태예요. 임방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뒤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이니까 훌륭한 질문에는 훌륭하게 답을 주지만 멍청한 질문에는 아주 일갈해서 딱 쳐버리죠. 더 이상 여지를 주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공자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볼게요. 자, 얘는 뭐냐? 여기 사야보다는 영검이요. 그렇게 먼저 대답했어요. 자, 여기서 여기, 영, 요거는요,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A라기보다는 차라리, 이 영이 차라리 영자잖아요. 차라리 B다라는 말이에요. 문구예요. 그래서 얘라는 거는 사는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사치하다라는 거죠. 사치스럽다. 사치하는 것보다는 검이다. 검이 뭐예요? 여기서 검소하다는 게 아니에요. 검소하다는 거는 행동이 검소한 걸 말하는데 여기서 검은요, 검박하다라는 뜻입니다. 검박하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검소는 아니고 검박은 마음가짐이 검소한 걸 말하는 겁니다. 검한 거. 검소는 행동이 검소한 걸 말하는 거고요. 약간 의미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얘라는 거는 사치한 것보다는 검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상은요. 상이라는 거는 또 나오죠. 여기 A보다는 영하다. 여기 E. 여기 E는요. 번지르르 한 걸 말해요. 겉만 번지르르 한 상태.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 한 것보다는 슬프다는 거죠. 어떻게요? 슬픈데 마음으로부터 슬픈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상이다. 슬플 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거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신용을 하는 거죠. 그런 거보다는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슬퍼하는 것이 상이다. 얘는 사치스러운 게 아니고 뭐다? 건박한 것이다. 그게 얘의 본질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본은요, 본질이죠. 그럼 뭐예요? 이게 얘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8일 3편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얘의 질이 뭐라고요? 인이라고 했죠. 얘의 본질은 인입니다. 그러니까 임방은 지금 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기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8일에서 얘기하는 게 뭐고 8일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8일은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러니까 얘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사알입니다. 에티켓이 아니고요. 일의 이치예요. 얘는 일의 이치인데 얘가 아닌 거는 뭐예요? 얘가 아닌 거를 그럼 우리는 비례라고 하잖아요. 얘가 아닌 거 비례입니다. 비례는 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했죠? 구차하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 주제에 천자가 추는 8일무를 추고 대부 주제에 천자가 제사 때 사용하는 옹철,
옹이란 노래를 부르면서 철상을 하는 거는 뭐예요? 다 구차한 겁니다. 사람이. 구차한 게 뭐라고 그랬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기어코 해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고도 해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또 어떻게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안 하는 상태예요. 구차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구차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걸 떠나서 구차해지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사리가 뭐고, 비례가 뭐냐, 그거를 볼게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 사리는 뭐예요? 사리는, 검한 거라고 했어요. 검박한 거. 비례는 뭐예요? 비례는요, 사치한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건박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치가요. 이렇게 공자는요 자기를 꾸미는 거, 나를 꾸미는 거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나를 꾸미는 게 사치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를 꾸미는 건 좋은 겁니다. 내 내면과 외면을 꾸미셔야 돼요. 그거는 그 공자님의 뜻을 우리가 곡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꾸미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근데 뭐가 사치냐면 여기서 더 나가는 거죠. 더 나가는 게 뭐예요? 더 나가서 뭐예요? 과시하는 거.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꾸미는 거는 이미 그건 사치라는 거예요. 요거는 나를 꾸미는 요 단계는요, 이 단계는 아직 사치가 아닙니다. 이건 하셔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꾸미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과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그때부터 사치인 겁니다. 요건 괜찮은 거예요. 요게 사치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치죠. 그거는 비례입니다. 비례예요. 그건 구차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건박한 게 사리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비례로 말하는 게 교만하다 있죠. 이게 말에 타서 내려다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교만하다, 교만. 그리고 그러면 교만의 반대말, 그러니까 사리. 교만이 비례니까 사리는 뭐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겸이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이거 뭐예요? 교만은 뭐냐면 이것도 과시입니다. 과시. 어떻게 해요? 나를 과시하는 거죠. 말 위에 올라타서 아래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일이 진행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교만.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런 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의 반대말, 그러니까 사리에 맞는 거는 겸손한 거죠. 겸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하는 말들이 있죠. 불치하문도 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라는 거죠. 불치하문이라는 것이.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표가 되는 거죠. 이러면 표가 돼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쪽은 사리, 그리고 이쪽은 비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화살표를 그리면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얘에 가까운 거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얘에 가까운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구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구차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구차해지지 맙시다. 구차해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면 저 사람이 구차한 사람인지, 예가 있는 사람인지, 사리에 맞는 사람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데, 통찰력을 키울 때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요, 얘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세 가지 척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할 건데요. 세 가지 척도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지금, 그러니까 8일편에서 나오는 거예요. 8일편에서 나오는 거. 뭐예요? 이게 있습니다. 유, 소, 불, 위. 여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유, 소불이에요. 뭐예요? 하지 않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반대말이 뭐죠? 이거의 반대말이 무소불위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잖아요. 행하지 않는 바가 없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바가 없어요.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고,
그러는 걸 무소불위라고 하죠. 근데 사리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요, 저 사람의 행동에 유소불위가 있냐는 거예요. 하지 않는,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바가 있는 거예요. 삼가하는 거죠. 삼가하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삼가하는 바가 있어야 돼요. 요게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없는 거예요. 사리에 맞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기사 하잖아요. 사람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를 하기 전에 통찰을 하잖아요. 그 통찰의 방법이 성기사잖아요. 그 사람의 사사로움을 보는 건데, 이 사사로움을 보는 척도, 방법이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유소불위. 저 사람이 행하지 않는 바가 있냐, 삼가하는 바가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제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제가 뭐냐? 같은 여죠? 제. 항상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것처럼. 이거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제 예로 들 수 있는 게, 항상 누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건 없건. 누가 있건 없건 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럼 결국은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돼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사의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가 있는지 없는지, 사리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두 번째 근거는 뭐예요? 바로 여제예요, 여제. 저 사람의 행동이, 우리가 성기사를 했잖아요. 사사로운 바를 살폈죠. 근데 유소불위 삼가하는 바가 있네. 괜찮아.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보니까 그게 근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냐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안 하면 그거는 잠시 그렇게 한 것뿐이라는 거죠. 잠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잠시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근데 중용이 그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 구예요, 구. 그 상태가 오래 가느냐, 요게 관점이라는 거죠. 오래 갈 수 있느냐. 오래 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래 가려면 흉내 내서는 오래 못 갑니다. 흉내 내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예요? 사이비죠, 사이비. 사이비는 오래 못 갑니다. 잠깐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랬잖아요. 중용이라는 게 이렇게 적중이죠. 딱 알만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쭉 가야 되죠. 오렐 구. 그게 용이라고 했잖아요. 유지하는 거. 근데 여러분, 사이비는요, 이거 유지 못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기 당할 때요, 딱 이 상태, 적중됐을 이 상태에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사이비들은 요걸 잘하죠. 딱 적중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일로 쭉 그냥 가버리죠. 먹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뭐 돈을 사기당하는 건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을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인생을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사이비들한테. 여기에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관찰할 때 어차피 우리는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 논어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여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진심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길은요, 여제에 있어요. 여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 확인하는 게, 그리고 드디어 나오는 세 번째 방법이 매사문입니다. 매사문. 요게 저 사람이, 상대방이 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척도 중에 마지막 번이에요. 알고도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얘의 살이라는 거죠. 살이. 그 이치에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사문을 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이요, 겸하지 않으면 매사문 못 합니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요, 매사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요게 이제 세 가지 척도입니다. 이건 계속 나올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척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8일편에 나온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8일편에 나온 거고, 우리가 하기가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근데 논어의 첫 번째 나왔다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중논어라고 합니다. 중논어. 그러니까 논어에 엑기스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기. 그리고 그걸 풀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편에서는.
그래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논어는 구조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논어가 8일에서 얘를 보는 척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 척도. 상대방이 얘가 있는지, 사리에 맞는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척도 중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유, 소, 불이었죠. 유소불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 제였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매, 사, 문이었죠. 근데 이게 학이랑 연결이 되는데 학이편에서 어떻게 되냐면 유소불이가 행하지 않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학이 시습입니다. 학이 시습 부력 여로가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제는요. 유붕자원입니다. 유붕자원. 자, 세 번째 매사문은요. 인부지불온입니다. 인부지불온.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조차 서운해하지 않는 것. 그 상태랑 연결이 되는데 요거는 학이편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논어를요 구조적으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추출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게 추출을 안 하고요 그냥 이 문장을 다 보면은 나랑 생활에서 접목이 안 되거든요. 접목 못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어를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건요 바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핵심적인 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뽑아내서 그리고 다른 편이랑 구조적으로 서로 연결을 시키고 결국은 뭐예요? 요거를 개념화해서 정리예요, 정리. 여러분,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해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내 것이 되고, 그래야지 내가 내 생활에 이거를 접목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단계가 안 되면요, 정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안 되면, 이거는 그냥 공자 할아버지 옛날 구닥다리 말에 불과할 뿐인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더 이제 힘을 내시고, 논어의 먼 여정을 함께 가시죠.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8일 네 번째 편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8일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막 기분이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엄청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이 논어 하나만 알고 있어도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멋있는 말을 하면서 약간 또 풀어가면서 왜 여러분께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논어의 대가 또 인생에 여러분의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시죠.